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황사입니다. 황사의 정의와 발원지를 알아보고 황사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동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고 실시간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3가지 실제 사례들을 확인할게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황사에 의한 피해와 대응책까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처럼 파란 하늘을 보면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가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파란 하늘을 가리는 황사. 황사란 무엇일까요? 황사는 다음과 같이 불리기도 합니다. 옐로우 더스트, 옐로우 샌드, 옐로우 윈드, 차이나 더스트 스톰스, 아시안 더스트, 또한 토우, 흑비라 불리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단어들을 합쳐보면 주로 아시아나 중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란 모래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황사는 대체로 이렇게 정의됩니다. 중국 몽골 지역에 모래먼지가 높이 올라간 후에 바람에 의해 대기 중에 퍼졌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그럼 이 황사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 발원지를 찾아볼게요. 구글 맵에서 왼쪽 위에 있는 선 3개를 눌러서 위성 메뉴를 클릭하면 위성 버전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을 볼까요? 녹지가 있는 부분은 옆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렇게 황토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황사는 모래바람이니까 이런 황토색 영역에서 날아오겠죠. 몽골과 중국 사이에 걸쳐서 존재하는 이쪽 고비 사막과 그 오른편에 내몽골 자치구라고 쓰여진 내몽골 고원이 있는데 이 구역에 사막과 건조한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표시한 이쪽 구역에서 황사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 몽골과 중국 사이의 고비 사막, 그 동쪽의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유입되고요. 그 다음이 중국의 북동부 지역, 일부는 남서쪽의 황토 고원에서 발원해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황사는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이동해 올까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러분, 겨울에는 황사가 잘 일어나지 않다가 특히 봄이 되면 황사가 잘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겨울 동안에 꽝꽝 얼어있던 황사 발원지의 땅이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 녹으면서 먼지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황사 발원지의 땅은 나무가 거의 없어서 토양을 붙잡지 못하고 또 아주 건조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모래먼지가 잘 발생해요. 지표가 가열되면서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 기류를 발생시키고 이와 함께 모래먼지가 약 3에서 5km 정도 위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대기 상층에 주로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모래먼지가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표로 내려앉아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황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가 어땠는지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 올해 2020년 4월 21일. 이날은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주 추웠고 중국에서 발생된 황사가 유입돼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을에도 황사가 발생하는데요. 2019년 10월 21일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까지 겹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높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얼마 전이죠. 2020년 10월 9일 한글날 파랗게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태풍 차놈, 그리고 전날 밤에 일어난 울산 화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긴 얼스 뉴스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되고 슈퍼컴퓨터로 예측된 지구 대기와 바다의 상황을 3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 주변을 볼게요. 왼쪽 아래에 있는 얼스 글자를 누르면 여러 항목이 뜨는데 만약에 한국어로 보고 싶다면 이 한국어 글자를 클릭하면 돼요. 지금 영상의 시점은 2020년 10월 11일 낮 12시이고요. 공기 모드에서 지표면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황사 피해가 있었던 2020년 4월 21일의 대기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달력 모양을 눌러서 날짜를 선택해 볼게요. 4월 21일 적용을 눌러주세요. 우와, 과거로 왔네요. 지표면에서 북서쪽과 서쪽에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쵸? 자, 온도 모드로 이제 바꿔볼게요. 클릭하면 그 지역의 온도 값을 볼 수 있는데 영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6.9도씨 근처로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미세먼지 모드로 바꿔볼게요. PM1은 1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극초미세먼지를 뜻하고요. 색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뜻합니다. 중국 쪽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가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시간을 돌려볼게요. 오전 8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주된 황사 발원지인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뿐 아니라 북동부 지역까지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네요. 자, 이때 상층 대기 바람이 어떤지 볼게요. 다시 공기 모드로 가서 고도를 바꿔볼게요. 지표면에서의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의 밀도에 비례해서 기압은 낮아지죠. 700 헥토파스칼은 약 고도 3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500 헥토파스칼은 약 5에서 6km의 고도예요. 아까 황사 발원지에서 모래먼지가 약 3에서 5km 정도 올라와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상층의 대기에는 이렇게 강하게 편서풍이 불고 있네요. 중국에 발생한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겠죠. 참고로 이 편서풍은 대개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불고 있는 바람으로 북극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보면 북극을 중심으로 편서풍이 파동을 이루면서 불고 있어요. 이를 편서풍 파동이라 하는데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극을 중심으로 편서풍 파동이 불고 있죠. 이 편서풍 파동의 일부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예요. 황사는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하지만 가을에도 일어난다고 했죠. 2019년 10월 21일 기사를 보면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다고 해요. 확인해 봅시다. 2019년 10월 21일 적용을 눌러주세요. 미세먼지 모드에서 시간을 가게 해볼게요. 고비 사막과 중국 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특히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았네요. 공기의 흐름을 보면 지표는 바람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조금 불고 그리고 고도 3km 그리고 고도 5km의 대기 흐름을 보면 편서풍이 불어서 중국의 황사와 미세먼지를 우리나라로 유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사례를 봅시다. 얼마 전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가을 하늘이 엄청 파랗고 날씨가 화창했었죠. 그날 정말 우리나라에는 미세먼지가 적었는지 봅시다. 미세먼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먼지가 적은 편이었네요. 그리고 일본 남쪽에는 태풍 차노미 꽤 강하게 발달해 있어요. 이날 우리나라 부근 바람의 흐름을 보면 지표면은 태풍의 영향에 의해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 3km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동풍이 불고 있고 고도 5km에는 가야지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날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었어요. 또 이날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한글날 전날인 10월 8일 밤 11시경에 울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크게 불이 났었는데요. 이날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건물의 서쪽으로 불이 이어지기도 하고 서쪽 근방에 위치한 마트 옥상까지 불꽃이 튀어서 옮겨 붙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대기의 흐름은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실제 기상 현상을 확인하고 다른 사회 현상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번. 황사는 지구계의 어느 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나요? 모래먼지가 발생해 상승 기류와 바람을 타고 이동해 오니까 직권과 기권이죠. 2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모습을 예측해 지도에 그려보자.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죠. 주로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3번.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대기 상층에 편서풍이 불어서 황사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4번.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과 이유는 주로 봄이죠. 겨울 동안 딱딱하게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모래먼지가 발생하고 지표가 가열되어 상승하여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이동해 우리나라로 와서 하강하죠. 그럼 다른 계절은 어떨까요? 여름엔 비가 많이 와서 황사 발생을 막고 또 식물이 번성하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발생해서 공기 중으로 올라가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식물이 조금은 잡아줘서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엔 기온이 낮아 땅이 얼기에 모래먼지가 잘 발생하지 못하고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아서 모래먼지가 잘 떠오르지 못하겠죠. 5번. 황사로 발생하는 환경, 산업, 보건 분야의 피해와 대응책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황사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햇빛을 차단해 일사량이 감소하죠.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등 공기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특히 중금속을 포함한 황사의 경우 대기 오염 및 토양의 성분 또한 변화시킬 수 있죠. 그 대응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황사 발원지에 나무를 심어 녹지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황사 예보 시스템을 강화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산업 분야는 농작물의 황사 입자가 내려앉아 그 성장을 저해하고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생기고 특히 정밀한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일으켜서 금전적인 손실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기 정화 필터를 사용하고 가축을 대피시키며 항공기 운항을 자제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죠. 또한 보건 분야에서는 황사로 인한 미세 입자들을 흡입하면서 호흡기 질환, 피부와 안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따라서 황사가 예보된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황사의 성분을 분석하면 다양한 중금속이 있는데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주된 황사의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주성분이 모래를 구성하는 규소와 알루미늄, 그리고 칼륨, 칼슘 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급속히 공업화가 되고 있는 중국의 도시나 공업지대 상공을 지나가면서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함께 포함하고 와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황사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았습니다.